안녕하세요. 스카이매스랩의 한명욱입니다. 자, 오늘은 2025년 10월 고3 모의고사 15번 문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선택한 이유는요. 이 문제가 조금은 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얼마나 잘 읽는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고요. 그 문제를 읽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본 개념을 이 문제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가 또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요. 그 문제를 잘 읽고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연관지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사실상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친구들이 이 문제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걸 제가 현장에서 좀 확인을 하고 이 문제를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는 자, 요렇게 돼 있죠. gx는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절대값 ft의 dt, 그 다음에 바깥에 절대값이 붙은 0부터 x까지 ft의 dt입니다. 자, 이게 gx인데 첫 번째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x는 0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7부터 0까지입니다. 자, 마이너스 7부터 0까지의 숫자 아무거나 해도 0을 제외하고 나서 0을 넣는다면 당연히 0이 나올 거고요. 그 이외의 숫자는 뭐죠? 모두 음수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서 마이너스 7 이렇게 넣으면요. 여러분들 뭔가 여기서 기본 개념을 하나 떠올리셔야 합니다.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요. 만약에 a부터 b까지 fx에 dx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a는 b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혹은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숫자의 순서, 숫자의 크기를 봤을 때 b가 더 수직선상에서 오른쪽에 있는 숫자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b부터 a에 fx, dx라고 쓰면 앞에 음수가 붙는다라는 걸 이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 이미 적분을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첫 번째 조건을 읽었을 때 음수 값이 x에 일반적으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0을 제외하고 말이죠. 그랬을 때 0부터 마이너스 7 뭔가 부자연스럽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gx를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런데 우리는 이제 가조건에서는 0보다 작은 범위니까 이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gx를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할 때 gx는 인테그랄 x부터 0까지. 근데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주게 되고요. 절대값 ft의 dt 그리고 절대값이 있고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x부터 0까지 ft의 dt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1번과 2번을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번, 여기 2번. 첫 번째는요. fx 자체의 절대값을 붙여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형태고요. 당연히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있는 그대로 계산을 해서 바깥에 절대값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항상 양수가 나오게 되죠. 혹은 0이 나오게 되죠.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이 1번 값과 2번 값이 더해져서 뭐가 돼야 된다? 0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 fx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존재한다고 할 때 이 양수와 음수를 동시에 넘나드는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이 gx가 계산이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 gx는 0이라는 값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 이 1번 값과 2번 값이 위치가 이 x축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이거나 혹은 x축 위에 있는 이 부분만을 대상으로 계산을 했을 때 gx는 0이 나온다라는 것을 가의 조건을 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7부터 0까지라고 한정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fx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두 개의 근이 있다고 했을 때 0이 여기 존재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7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7부터 0까지 x축 아래에 있는 이걸 fx라고 하면 이 x축 아래에 있는 값들로만 이루어진 값에서 gx를 0보다 작은 이 영역에서
인테그랄을 해주게 되면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0이 된다는 것들을 우리는 이 가족권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수 p에 대해서 gx는 81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의 값의 범위는 4p부터 7p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 0보다 커나 같은 이 범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면적을 s라고 하겠습니다. s는 양수값으로 일단 임의적으로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우리는 이미 극한의 개념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t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두 번째 x가 0보다 커나 같을 때 gx는요, 있는 그대로 나오게 되겠죠. 0부터 x까지 절대값 ft의 dt 플러스 절대값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의 dt가 되죠. 이 두 번째 값은요, 면적을 있는 그대로 계산을 해서 절대값을 붙인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절대값 ft를 하게 되면 이 첫 번째 값은 s 더하기 t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값은 뭐가 되느냐? 절대값 마이너스 s 플러스 t가 되겠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이 전체 인테그랄을 더했을 때, 인테그랄을 했을 때 x축 아래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고 x축 위에 있는 값은 플러스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값을 계산해서 절대값 붙인다는 걸 이미 알고 있죠. 그런데 이 t라는 값은 매우 작은 값으로 임의적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s값이 더 크게 되고 절대값을 붙였을 때 음수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계산해 주게 되면 s 플러스 t 절대값에 의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계산이 되게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이 s가 됨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ES가 뭐다? 8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이 만나는 점 포인트가 4p 그리고 이 s값과 요 면적이 같아지는 요 포인트가 뭐다? 7p가 됨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인테그랄 0부터 여기에 4p 그리고 여기에 4p를 넣었을 때 뭐가 돼야 된다? 81이 됨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4p라는 값은 2차 함수의 한 근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이 두 개의 근을 알 수 있게 되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fx의 값을 찾아낼 수 있고 다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계산 문제로 여러분들이 쉽게 계산을 해낼 수 있게 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얼마나 잘 읽고 이 문제를 통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이 문제에 잘 적용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기 위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을 너무 소홀히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뭐 어떤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기보다는 기본 개념을 연관시켜서 그 기본 개념을 적용시켜서 가능한 간단한 형태의 계산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변환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계산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스카이매스랩의 한명욱이었습니다.